네, 11월 소매 판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46억 달러로 집계가 돼서 전월비 0.7%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이 0.6이었으니까 이를 상회했고요. 지난달 수치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부터 살펴보면 10월달 수치가 0.4에서 0.46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9월달 수치도 0.84에서 0.89로 상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달에 이어서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비 수요가 되살아났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 관련해서는 연착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라는 내용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전월비 0.7% 증가를 한 이번 헤드라인 소매 판매 7,246억 달러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보시게 되면 먼저 YY 변화를 보시면 3.79% 증가가 나왔습니다. 직전달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죠. MOM도 0.69% 증가로 잡혔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 흐름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변화율은 하향 추세 가운데 등락이 나타나는 거고 전반적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월 대비 변화율로 봤을 때는 등락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체 횡보되는 구간이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아직은 직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았던 수준이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정체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11월 소매 판매 헤드라인 수치가 YY 3.79% 증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수준인가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 증시가 붕괴됐던 시점에 소매 판매 YY 변화율을 보게 되면 01년 IT 버블 때는 증시 붕괴 시점이 여기입니다. 소매 판매 YY 변화율이 오히려 증가하던 그런 시기에서 무너졌고요. 경기 침체 구간 진입 후에도 2.5에서 3.7% 증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는 연착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08년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 직전까지 5.45%를 기록할 정도고요. 침체 진입 이후에도 2.9 그리고 그 이후에도 1.37에서 2.25까지 그 구간을 횡보를 했거든요.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다. 더불어서 01년 IT 버블 당시에는 침체 이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곧바로 6.3%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소매 판매 성장률, 소매 판매 흐름을 놓고 경기 침체 전후를 판단한 그런 데이터로 쓸 수는 없다. 그 변화가 매우 미비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 쓸 수는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기 침체 과거 패턴에서 소매 판매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 정도고 대체적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거죠. 따라서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게 리세션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매우 미비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소매 판매를 보고 리세션을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소매 판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소비라는 것은 내구재든 소매 판매든 서비스 수요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나서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전반적인 수요 가운데서도 내구재라든지 소매 판매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작은 변화를 조금 민감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건 명목 판매에 대한 결과죠. 실질 구매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습입니다. 빨간색 차트는 실질 소매 판매 추이인데 최근 3년간 정체 횡보되는 소폭 감소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는 파란색 소매 판매는 최근까지도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소매 판매를 통해서 소비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장기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명목 소매 판매는 4.6% 정도 증가하는 게 평균이었고요. 실질 소매 판매는 2%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달 소매 판매, 명목 판매는 3.79 증가였고 실질 소매 판매는 1.03에 그쳤거든요. 모두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질 소매 판매의 흐름만 좀 살펴보면 명목 데이터와는 뚜렷하게 다른
둔화 감소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YY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0 이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1.03% 증가로 집계가 되었지만 아직 이 흐름이 실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회복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 모두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YY 흐름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소비 감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이라면 기업들이 매출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경기 사이클상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비 감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 하락 압력은 전반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물가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라든지 고용, 경기 상황을 함께 판단을 해야 이 방향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 소매 판매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0.37% 증가합니다. 직전달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 변화는 아니고요. 단기적인 실질 소매 판매의 흐름은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다라고 봐야 되고, 아직은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실질 소매 판매의 증가세를 놓고 상품 수요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이 초록색 원 안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직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았던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체 횡보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직은 방향성이 결정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하고 살펴보더라도 YY 흐름과 MOM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모습으로는 증가 추세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소비 활동이 정체 횡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직은 회복되는 뚜렷한 모습으로 볼만한 데이터는 아니고, 더불어서 경기 확장에 대한 모멘텀, 그런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소매 판매 흐름 살펴보면 13개 품목 중에 6개 품목이 직전달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매 판매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게 자동차와 부품 항목입니다. 전체의 약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직전달 대비 2.63% 증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전반적인 소매 판매 데이터가 강한 증가세로 집계가 된 것이죠. 더불어서 직전달 대비 점차 증가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은 제가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12월 16일자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 이런 배경하에 일시적인 상승 흐름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통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매 판매 데이터만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내구재 구매 환경이 개선되었고 내구재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큰 자동차라든지 부품을 제외한 소매 판매의 흐름은 0.23%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최근 흐름이 여기죠. 따라서 이런 그림을 갖고 본격적인 내구재 구매 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주유소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친 그런 소매 판매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부 항목별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지금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직전달 대비 변화만 보게 되면 이 위치가 어느 레벨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 자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소매 판매는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내구재 성격을 갖고 있는 소매 판매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개의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동차 부품 소매 판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증가세가 강하게 나오지만 아직 이 흐름 자체가 이런 배경하에 나타난 일시적인 상승 그림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재차 꺾일 수 있는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고, 가구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지난해 감소 효과가 컸던 기저 효과가 작용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그마저도 직전달 대비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자제품 컴퓨터의 소매 판매 흐름도 여전히 뚜렷이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축자재 정원의 흐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이고, 식료품 주류의 모습도 직전달 대비 더 줄어든 모습이죠. 주유소의 흐름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의복도 마찬가지 지지부진한 정체 횡보 가운데 지난달 대비 더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스포츠 취미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의 흐름도 뚜렷하게 소매 판매가 회복된 그런 근거로 사용되기는 어렵고, 자파의 모습은 크게 더 줄어든 모습이죠. 비점포 온라인 비중도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변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음식점, 주점, 소매 판매에서 유일한 서비스 항목이죠. 여전히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직전달 대비 더 줄어드는 0.44% 감소 흐름이 나왔고, 온라인 매출 살펴보면 온라인 매출은 소매 판매에서 비중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 흐름을 볼 때 매장에서 소비를 하기보단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온라인 매출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데 11월 달 9.76% 증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위치 자체가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직전 레벨의 수준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직전 달은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MOM 흐름도 1.84% 증가인데 사실상 온라인 매출 소비 증가세가 이 바닥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소매 판매의 가구, 전자제품의 흐름이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는 이유가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온라인 거래의 단기 흐름 보시게 되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11월 핵심 소매 판매 컨트롤군을 보게 되면 0.4% 증가입니다. 이 부분은 GDP 개인 소비 지출 성장률의 기여도 계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예상치 0.4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엔트란타 연은의 4분기 GDP 성장률이 3.1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거 사례에서 매번 경기 침체 직전까지 GDP 성장률은 양호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GDP가 잘 나오기 때문에 향후 침체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어제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은 산업 생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0.9% 감소가 나왔거든요. 직전 날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실제 제조업의 하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소매 판매는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의 기여도가 직전 달에는 1.91%포인트였는데 이번 달 2.21% 상향 조정된 결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소비 지출이 무조건 소매 판매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변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 가격 설명을 좀 드리면 12월 10일 기준이죠. 미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3.02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5센트, 1년 전보다 11센트가 더 낮은 수준이에요. 이 차트 보시면 21년, 22년, 23년보다 더 가격이 낮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23년보다 뒤쳐져 있는 건 당연하고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21년 5월 이후에 3달러 이상을 유지했는데 지금 평균 가격이 3달러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불과 2센트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31개 주 정도는 평균이 3달러 미만인 상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낮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매 판매의 흐름도 본격적으로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오늘 11월 소매 판매 살펴봤습니다. 헤드라인 자체는 강한 증가세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 부분은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관련 항목이 2.63% 증가했기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며칠 전 올린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11월 소매 판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